오늘은 올해로 100년하고도 3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국민들은 만세운동을 통해 항일 의지를 굳건히 했고 국내외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은 목숨을 걸 정도로 우리 대한독립의 진심이었죠. 이 뜻 깊은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자 리얼 웨폰에서 특집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독립운동가들이 사용했던 권총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마우저 C96입니다. C96은 1896년 독일의 마우저사에서 개발한 자동 장전식 권총, 즉 자동 권총입니다. 이게 권총치고는 사거리가 조금 긴 편이고 한 100m 정도까지 비교적 잘 맞출 수가 있어요. 또 개머리판을 장착할 수 있는 데다가 이 탄창에도 당시 기준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10발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탄 상태에서 소총 대용품으로 쓰기에 편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기병대 장교들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쓴 경우가 많은데, 이게 왜 자기 돈을 주고 사서 썼냐? 그때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권총은 장교들의 사비 지출품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 총을 쓴 위인이 있어요. 윈스턴 처칠이라고. 이 사람은 기병대 장교였는데 사고로 팔을 제대로 못 쓰기 때문에 그때 기병대의 주무장이었던 이 검을 휘두를 수가 없어요, 기병도. 그래서 집이 부자니까 그때로서는 상당히 비싼 그 럭셔리 아이템인 C96을 사가지고 그걸로 무장해서 싸운 거죠. 제정 러시아군에서도 장교들이 자기 품목으로 사가지고 사쓰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구매하는 등으로 1차 세계대전 이전에 많은 양이 수입이 됐고, 또 소련혁명 이후에 소련군도 상당수를 독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 총은 특히 중국에서 아주 오랫동안 인기를 누렸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중국 내전 기간, 그러니까 20년대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서구 열강들은 중국에 대해서 무기 금수 조치를 내렸어요. 근데 권총은 예외였죠. 권총인데 소총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 총은 수입은 되는데도 소총 대용이 돼가지고 중국 내 군벌이나 마적들 사이에서 굉장히 수요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립군도 광복군도 중국 현지나 러시아 등에서 비교적 흔한 이 총을 자연스럽게 사용한 겁니다.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좌진 장군도 이 전투에서 마우저 C96을 휴대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당시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에서 무장 독립군을 이끌던 김좌진 장군의 부대가 1920년 10월 일본군과 두만강 상류의 청산리에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10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7일간의 전투에서 독립군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때 김좌진 장군 및 독립군들이 썼던 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우저 C96이었죠. 두 번째는 FN-M1900입니다. FN-M1900은 11년의 생산 기간 중 70만 정이 생산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름 그대로 1900년부터 발매되고 1911년에 단종이 됐죠. 이게 재밌는 게 이걸 설계한 사람은 미국의 정말 총기 천재라고 불리는 존 브라우닝입니다. 그런데 생산을 한 건 미국의 아니에요. 벨기에의 FN사입니다. 이 브라우닝은 딱 어느 회사에 대해서만 설계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에 설계를 해줬고 그중 하나가 벨기에 FN사였던 거죠. 이게 1900년만 해도 대부분의 자동장전식 권총은 마우저 C96처럼 상당히 크고 위력과 사거리도 긴 군용으로 개발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이 존 브라우닝은 발상의 전환을 딱 합니다. 위력이 낮아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휴대가 편한, 한마디로 민간인이나 경찰들이 더 쓰기가 좋은 그 작은 호신용 권총으로 M1900을 개발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 시장에서 짧은 기간에 아주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둬요. 아마 그 시대에 나온 총 중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많은 돈을 번 총일 거예요, 아마. 참고로 이 마우저 C96 같은 경우는 100만 정을 팔기 위해서 거의 40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어요. 상당한 차이죠. 이게 탄은 작고 위력은 약하지만 대신 휴대가 굉장히 편하고 반동이 낮은 데다가 작아도 7연발 탄창을 쓰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그 시대 크기가 비슷한 리볼버들은 대부분 5연발 정도였어요. 호신용 권총으로서는 꽤 쓸만한 편이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도 현대 권총의 중요한 특징인 왕복식 대형 슬라이드 개념을 디자인에 처음 적용한 권총이다 보니까 이후에 제작된 권총들에 끼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자, M1900 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바로 안중근 장군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위해 앞장섰던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고 총알 3발이 정확히 명중해서 이토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총이 바로 M1900입니다.
세 번째는 스미스 앤 웨슨이 만든 리볼버 권총입니다. 2세대 389경 더블 액션 리볼버죠. 사용탄은 38 스미스 앤 웨슨이라고 요즘 경찰에서 쓰는 389경 리볼버에 쓰는 38 스페셜탄보다 많이 약한 총이에요. 1880년부터 1911년까지 55만 정 이상이 생산된 나름 베스트셀러입니다. 5발밖에 안 들어가긴 하지만 크기가 작고 사용이 편리해요. 이게 딱 총을 꺾고 열어서 탄을 넣고 또 탄피를 빼는 중절식 타입이다 보니까 탄을 넣고 빼는 게 당시 기준으로는 꽤 빠른 편이었어요. 또 1880년 당시 기준으로는 최신 기능인 더블 액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인기가 높아요. 왜 더블 액션이 좋냐면은 총알을 넣고 딱 총을 잠근 다음에 그냥 갖고 있다가 꺼내서 방아쇠만 당기면 곧바로 쏠 수 있거든요. 싱글 액션 같은 경우라면은 이 공이치기를 손으로 한번 젖히고 또 쏴줘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는데 더블 액션은 방아쇠만 당기면 계속 발사와 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상당히 유리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 기종이 나오고도 꽤 오랫동안 생산이 됩니다. 또 많이 만들어진 총이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에 보급이 됐는데 다만 이게 위력이 약하다 보니까 군용이나 경찰용으로 그렇게 널리 사용된 건 아닙니다. 주로 민간인들의 호신용인 경우가 많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블 액션 방아쇠를 갖춘 리볼버다 보니까 아주 비상시 요긴 한 건 좋은데 다만 이게 방아쇠가 무겁고 꽤 길게 당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으면 연속 발사 시에 명중률이 잘 안 나온다는 단점도 있지만 일단 급할 때 쏘고 도망가는 정도면 최고죠. 참고로 이 총은 1923년 1월 일제의 종로 경찰서에 폭탄을 던지고 일본 무장경찰 천여 명과 총격전을 벌인 김상옥 의사가 쌍권총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쌍권총으로 쓰기에 괜찮은 총인가요? 세상에 쌍권총으로 쓰기에 괜찮은 총은 사실 없어요. 참고로 이 쌍권총이라는 게 사실 권총을 두 자루를 들고 한꺼번에 쏜 사례가 없지는 않은데 효과적인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실제로 쌍권총이 유명해진 거는 진짜 이게 뭐 실전적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40년대 이후에 서부 영화에서 쌍권총을 들고 싸우는 어떤 모습을 많이 연출하다 보니까 그림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유명해진 거지 실제로 막 쌍권총이라는 게 막 흔히 얘기하는 전술적으로 유리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화에서만 보는 권총 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건 목숨줄 같은 무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권총이라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작은 권총 이렇지만 그 시대에는 정말 그거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 시대 사람들의 기준으로 엄청난 돈과 그 다음에 굉장한 위협을 무릅쓰고 구입을 해야 됐어요. 이게 뭐 가게 가서 그냥 주세요 그러면 딱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자체가 돈도 돈이지만 일본 관원에게 잡힐 경우는 체포와 고문, 사형 같은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리스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총을 구한 다음에 그걸 쓰는 과정도 거의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 소총으로 이제 전투를 하는 분들은 그래도 어떤 부대 편제가 있고 어느 정도 적하고 거리를 두고 싸우는 어떤 그런 군대라는 개념에 가깝다고 하면은 진짜 권총으로 이 거사를 일으킨 분들은 정말 외부의 도움이 거의 없이 설령 도움을 받았다고 그래도 이 거사라는 그 순간은 정말 완전히 단독인 거예요. 잘해야 한두 명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정도지만 김상옥 의사, 안중근 장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단독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가셨던 거죠.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권총이 주는 어떤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무게감을 준다. 정말 그렇게 위험을 무릅쓴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나라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3.1절을 맞아서 우리도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